자, 이번 주에는 우리 예정된 대로 중간고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중간고사 기간에 우리가 10월 21일로 시험 시행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시험 주간에 우리가 평소에 주 3시간 수업을 하는데, 시험 주간에는 총 3시간 중에서 2시간만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이 여러분의 시험 시간으로 간주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드리지만, 그 2시간 수업하는 것에서는 우리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1시간은 수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고사는 우리가 지금 대면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이크홈 이그잼 형식으로 진행하고, 그 얘기인즉 우리가 이제 시험을 과제로 대체한다라는 뜻이에요. 과제로 이제 과제란에 여러분이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대신에 시험 대체이기 때문에 이제 비중은 그 첫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좀 크죠. 우리가 과제는 다 합해서 20%지만 중간고사 한 번은 30%, 기말고사도 30%가 반영이 되니까 평소 과제보다는 비중이 큰,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시험이고, 문제 오픈은 우리 21일 날 목요일 그 낮 12시,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그 해가 떠 있는 밝은 12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오픈을 하고, 제출 기한은 그날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출할 때 여러 번 해봐서 알겠지만 임박해서 하다 보면 제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1시간 전에는 꼭 업로드를 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과제란에다가 문제 파일을 올려줄 거니까 그 문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과제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답만 적는 경우에는 점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틀린 경우에는 과정에 대한 점수가 없기 때문에, 과정이라도 쓰면, 그러니까 과정을 원래 써야 되겠죠. 과정을 써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고요. 과정에 대한 점수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과정 포함해서 서술하는 형태로 여러분이 답을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출하는 방법은 제가 과제란에 파일을 업로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파일을 보시고 그 파일을 이용해서 워드나 뭐 한글 파일로 직접 이제 타이핑해서 작성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태블릿 PC가 있는 학생들은 직접 그 파일에다 직접 써가지고 제출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파일을 나는 인쇄를 해서 거기다가 풀겠다, 그러면 시험 용지에다 푸는 것처럼 풀어서 또 올려주시면 되고요. 또는 노트나 어떤 기타 종이에다가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서 그 번호에 해당하는 답안을 쓰시면 되는데, 모든 공통사항은 이렇게 풀이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휴대폰 사진으로 찍고 그 다음에 어플을 이용해서 스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스캐너가 나는 있다 그러면 더 좋겠지만, 스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것을 변환을 하면 PDF 하나의 파일로 변환이 될 거예요. 즉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5장의 그 답안을 작성을 했다. 그러면 5장을 하나씩 올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 5장을 한 개의 파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압축 파일로 압축하라는 뜻도 아니고요. 하나의 파일로 이어지게끔 1, 2, 3, 4, 5쪽으로 이어지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스캔 프로그램 이용하면 바로 되니까 어렵지 않을 거고, 혹시라도 나는 모르겠다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PDF로 반드시 변환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서 사진 파일을 그냥 바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글씨가 흐려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낱장으로 올리다 보면 그 중에서 안 올라가는 파일이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그 오류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PDF 파일로 제출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업로드를 한 다음에 그 과제를 다시 다운로드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과제를 작성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의 과제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 써놓았던 과제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당하는 과제가 아니라 예전 거 아니면 기타 다른 것들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나는 분명히 과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리지 못해서 점수를 못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올리는 와중에 이게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파일 자체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해 주세요. 나는 올렸는데 나중에 제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고요. 나중에 또 제출할 수가 없으니까 꼭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0점 주의 여기 다 해 주시고요. 시간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나 과제란에 올리지 못해서 메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학생들이 덜어 있는데, 자, 메일 제출도 0점이에요. 시간 외 제출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점수는 인정을 받지 못할 거고, 그 다음에 오류 파일 아닌 것으로 제대로 된 파일 올려달라는 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카피로 오심이 되는 경우, 친구 것과 답안이 똑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생 모두 0점 처리할 겁니다. 자, 범위는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준 강의안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것, 중간고사 범위는 지금까지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 위주로 보시면 되고, 범위는 이렇게 챕터별로 자, 공지사항에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얘기한 것대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문제풀이 할게요. 자, 1차 과제 우리 객관식 문항 여러분 제출했던 거 기억하시죠? 1차 과제에서부터 추리를 할 거고요. 자, 답안도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혹시 풀이가 없는 문항에 대해서는 각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1차 과제 우리 첫 번째 문항 먼저 볼게요. 2,500만 원을 연리 5.5%로 1,100만 원의 이자를 받으려면 몇 년 지나야 하는가? 기간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 수업 시간에 이자에 대해서 계산하는 그 식을 함께 본 적 있죠. 이자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원금의 연이율 곱하기 기간이다. 그래서 보통은 이율이라고 하는 게 연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없으면 연이율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연리, 그러니까 연이율 5.5%라고 미리 알려줬죠. 그래서 원리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3개월의 이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율이 어떤 단위인지 연 단위인지 월 단위인지 아니면 어떤 개월수 단위인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기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연리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기간은 하고 이 식을 변형을 해보면 이자에서 원금 곱하기 연이율로 나누는 셈이 되겠죠.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연이율을 썼기 때문에 기간 역시 연 단위가 된다는 것 할 수 있고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이자는 지금 1,100만 원 넣어주면 되고 원금이 2,5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자 연이율 5.5% 퍼센트 단위로 우리가 수치로 바꾸면 얼마를 곱하면 된다? 0.01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5.5%는 0.055가 돼서 이 식을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만원 단위 약분 가능하니까 지워주고 100 두 개 지워주고 따라서 25분의 11 곱하기 0.05분의 1만 계산을 하면 되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8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8년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은 18개월간 여기서도 이제 연이율이라고 했는데 18개월이라는 지금 단위가 나왔고요. 기간이죠. 기간은 우리가 지금 연이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기간도 뭘로 맞추자? 연 단위로 맞춰야 된다. 그럼 18개월이면은 12개월 플러스 6개월이니까 1년하고도 반년이잖아요. 그래서 1.5년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8을 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 단위로 고쳐서 넣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를 810만 원 받는다. 그럼 이자에다가 81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연이율 9%, 퍼센트 단위 바꿔서 0.09로 넣어주고 요거 계산해주면 6천만 원 나오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어떤 사람이 정년퇴임을 하고 5억 원을 받았다. 6년간 연 3% 단위로 매년 이자가 지급되는 회사채에 투자했을 때 자, 여기까지 봅시다. 회사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채권 중에 하나였고요. 이것도 지금
하나의 뭐 상품으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 5억이라고 하는 원금이 있어요. 5억이 있는데 6년 동안 연 3% 단위로 매년 이자가 지급된다. 연소득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연 3% 단위라고 했으니까 1년 단위로는 3%예요. 6년을 받든 어쨌든 연소득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생각을 했을 때 5억이라고 하는 원금에다가 거기에 3% 0.03을 곱해주면 얼마인가요? 이게 얼마죠? 1,500만 원. 그래서 1,500만 원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연소득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 자, 네 번째 이 문제를 제일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정년 퇴임을 하고 5억 원을 받았다. 똑같은 상황이네요. 매 3개월마다 연이율 2% 단위로 이자가 지급되는 정기예금에 자, 6개월마다 이자를 더해서 재투자한다. 그때 연소득이 얼마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돈은 5억이라고 하는 돈인데 우리가 연이율 2% 단위로 이자가 지급되고 있다. 그러면 자, 연이율 2% 단위인데 매 3개월마다예요. 그러면 자, 3개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우리가 이자가 지급되면 연이율 2%에 대해서 0.02가 될 텐데 3개월마다라고 하면 1을 4등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0.25를 곱해주면 3개월 동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5억에다가 0.02만 곱하는 순간 1년에 대한 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3개월마다라고 했으니까 3개월 단위로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0.25를 꼭 곱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온 돈이 얼마인가요? 2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3개월 동안 250만 원의 수익이 5억을 투자함으로써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250만 원의 수익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단위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그것의 2배인 500만 원을 내가 수익이 생기는 거죠. 5억을 내서 500만 원 수익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6개월마다 그 이자를 더해서 재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5억을 그대로 예치하는 게 아니라 5억에다가 지금 생긴 500만 원을 더해서 거기에다 또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근데 연소득. 그러면은 이미 6개월은 지났고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6개월을 이걸로 투자를 하면 되니까 재투자해서. 그러면 2% 단위니까 0.0이고 그 다음에 6개월 생각하면 0.5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쭉 곱해주면 이만큼을 이제 곱해주면 얼마가 됐나요? 505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소득은 505만 원, 5억에 대해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5,500만 원을 2년간 빌려서 이자로 1,980만 원 주었다면 연이율은 얼마냐라고 했어요. 자, 연이율이라고 했고 자, 이율에 대해서 식을 이제 세워보면 이자 나누기 원금 곱하기 기간이다.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고 이자가 1,980만 원, 그 다음에 원금은 5,500만 원, 그 다음에 기간은 2년. 지금 다 맞죠? 2년이고 연이율이라고 했으니까 단위가 다 맞아서 이거 그대로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0.18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이율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00을 곱했을 때 18%가 나온다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1차 과제 풀이 같이 간단하게 봤고요. 2차 과제 풀이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이제 이자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단위 이자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복리 이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 그리고 거기에 연이율 그리고 기간을 곱해줘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이율하고 지금 보시면 이율하고 기간하고 이 단위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보통은 어떤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연이율이 기본이기 때문에 기간도 역시
년 단위로 우리가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기간이 개월, 그러니까 몇 개월로 쪼개진다면 그건 또 1년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이면 0.25가 되는 거고, 그리고 6개월이면 0.5가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1번 문제도 보시면 2억에 대해서 6개월간 연율 4%, 4%를 우리가 수치로 바꾸면 0.04죠. 거기에다가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연 단위로 보면 1년의 절반이기 때문에 0.5를 곱해서 400만 원이라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 연이율은 이자 나누기 원금 곱하기 기간이 된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2년이라고 하는 단위, 기간 보이고, 이자로 1980만 원. 그 다음에 원금에 해당하는 돈은 5,500만 원. 그죠? 그래서 만원 단위 없애주고 정리해주면 이것이 0.18이 나와서 이제 이 수치를 연이율 단위 퍼센트로 표현하면 18%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율이 높죠. 요즘 우리 은행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복리로 계산하는 문제. 자, 2억을 연이율 6%로 5년간 투자했을 때 원리합계가 얼마냐? 우리 이거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자, 1년이 지났을 때, 1년 후라고 합시다. 1년 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라고 생각해 보면, 원금이 2억인데, 거기에 연이율이 6%예요. 그러면 원금 곱하기 0.06을 한 것이 이자가 되죠. 내가 받는 이자인데 이자에다가 원래 갖고 있던 돈을 더해야 내가 1년 후에 받을 수 있는 총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정리하면 2억으로 묶어내고 여기에 0.06 그리고 여긴 1이 곱해진 셈이니까 0.06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2억 곱하기 1.06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2년이 지났다. 복리라고 하는 것은 이 금액을 다시 재투자해서 1년이 지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총합을 계산하고 거기서 또 3년 후를 계산하려면 지금까지 있는 돈에다가 다시 재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계속 조금씩 더 커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년이 지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총액은 1억 곱하기 1.06이 원금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자 6%를 곱했을 때가 뭐가 된다? 이자가 되는 거죠.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고 거기에다가 원금은 1년 후에 가지고 있었던 원래 돈이니까 2억에 1.06 곱한 거.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2억에 곱하기 1.06을 하고 2억에 1.06, 2억에 1.06 그리고 나머지 0.06 더하기 여긴 1이 곱해진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2억 곱하기 1.06 곱하기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1.06 따라서 2억 곱하기 1.06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2년 후까지만 계산을 해보더라도 지금 바로 눈치를 챌 수 있고 우리는 2로부터 원리합계를 공식으로 이끌어내기를 N년 후에 받을 수 있는 복리이자로서의 원리합계는 뭐가 되느냐? 2억이라고 하는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이라고 하는 연이율 그것의 몇 제곱 N이라고 했을 때 이걸 연수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원리합계 구할 때도 이것이 연이율인지 월이율인지를 생각해야 하고 이 부분이 연인지 월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기간을 연으로 맞췄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되더라. 문제에서는 5년간 투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식을 세워보면 2억 곱하기 1.06의 5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건 이제 계산해보면 대략 조금 복잡한 값이 나왔는데 이렇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할게요. 그래서 이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값이 나오면 제가 이 값은 얼마로 계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1,500만 원을 예금했는데 18개월 후에 이만큼의 돈이 되었다. 그리고 이자가 매달 복리로 계산이 된다면 월이율은 얼마고 연이율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일단 A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18개월이 지났을 때 복리로 계산했더니 이만큼의 돈이 되었다. 즉 원리 합계가 이만큼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원금이 얼마냐면 1,500만 원인 거죠. 1,500만 원에 대해서 그리고 1 플러스 이자율의 기간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를 우리가 지금 월이율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 위치에 이자율 R을 월이율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기간도 역시 월 단위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지금 18개월이라고 하는 수치는 18로 들어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월로 지금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이 식을 정리하면 이 부분 1 플러스 R의 18제곱은 자, 이 값에서 1,500만 원 이렇게 되나요? 나눴을 때 이 값을 계산하면 이게 한 1.0939 점점점 이렇게 나오는데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만 일단 끊어볼게요. 그랬을 때 지금 1 플러스 R의 18제곱이 이만큼이 되었다. 그래서 R을 찾아보면 이 R값은 0.00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계산들이 이제 어려운 경우에는 제가 숫자를 힌트로 줄 거고, 만약에 로그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는 로그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B번은 연이율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지금 주의해야 될 것은 월이율이냐, 연이율이냐. 자, 그럼 연이율을 따질 때는 18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뭐로 보면 된다? 그쵸. 1.5년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숫자가 18하고 1.5는 전혀 다른 수치죠. 그래서 연인지 월인지를 여러분이 잘 따져봐야 해요. 자, B번은 그래서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된다? 자, 원리 합계가 이런 돈이고 이만큼의 돈인데 원금은 1,500만 원. 거기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의 기간수인데 기간은 1.5년이 된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 연이율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줘야 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R을 구해주면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되고 0.06 정도가 아마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연금에 대한 얘기네요.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길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연금에서, 자, 연금의 시간 가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4가지로 구분해서 알려줬을 거예요. 자, 어떤 일정한 금액을 이제 지급받는 것을 연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시간 가치가 있다. 그래서 미래 가치라는 게 있고, 현재 가치가 있다. 근데 지금 이 8번 문제를 잘 보면, 퇴직자 A씨가 금년 말부터 1,800만 원씩 30년 지급되는 연금을 받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1,800만 원씩 30년 지급이니까 이렇게 30년이 지났을 때의 가치는 미래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미래 가치에 대한 식을 우리가 대입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연금을 일시불로 계산해서 받고 싶다. 그럼 이것도 여러분이 원리합계로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힌트가 나와 있는데 연이율 10%, 그리고 1년마다 복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1의 30제곱을 18이라고 해보자. 자,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그럼 일시불로 받는 금액. 이거를 A라고 합시다. 여러분도 만약에 선택사항이 있다면 연금을 매년 꼬박꼬박 받는 선택사항이 1번. 그 다음에 한꺼번에 그 돈을 그냥 땡겨서 받는 거 2번.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선택은 뭐가 될까요? 사람마다 이제 다르겠죠? 미리 받아서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싶고, 뭐 다른 데 쓸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는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받을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일시불로 받는 금액을 A라고 하자.
그러면 이 A1에 대한 원리합계, 30년이 지났을 때 원리합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1에 대한 30년의 원리합계. 그럼 계산 어떻게 되죠? 일시불로 받는 금액이 A1이니까 A1 곱하기 얼마가 되나요? 이자율이 10% 그러면은 0.1이네요. 근데 우리 원리합계 구할 때 뭐였죠? 1 플러스 R, 즉 여기서 1.1이 될 거고 그것의 연수가 30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1의 30제곱을 지금 18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18A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1,800만 원에 대해서 1,800만 원에 30년의 원리합계를 또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결국에는 이 둘의 값이 같아야지만 말이 되는 거죠. 일시불로 받는 돈하고 미래에 있는 가치를 생각했을 땐 같은 돈이 돼야 되겠죠. 1,800만 원에 대해서 30년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지금 이거는 미래 가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금년 말부터 지급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나요? 기말불연금이라고 불렀었죠. 그러니까 어떤 기간의 마지막 날에 받는 거. 뭐 연초에 받는 경우도 있고 연말에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지금 상품은 연말에 받는 연금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미래 가치라고 생각하면 기말불연금의 미래 가치 공식이 뭐냐면 어떤 돈을 뭐 빌만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1,800만 원씩 받고 있죠. 이 돈에다가 이자율 R분의 1 플러스 이자율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1,800만 원 곱하기 R에 해당하는 건 연이율 0.1 그 다음에 여기는 1 플러스 0.1 N제곱은 30년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800만 원 곱하기 0.1분의 1.1의 30제곱은 18로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빼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 가치를 계산하고 18A랑 같다라고 놨을 때 A라고 하는 게 일시불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A는 하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8A가 이 금액이다라고 해서 A는 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구해보면 1억 7천만 원이 되네요. 그러니까 일시불로 받으면 1억 7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까지 5번까지 지금 풀이를 했고요. 6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